세상에 빛이 되는 교육, 영성교육 시간입니다. 네,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성 마스터 김정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AI 영성 리더 김영진입니다. 오늘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AI 시대 왜 영성이 핵심 역량이 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한민국의 의무 기본교육은 전인교육이다. 근데 전인교육은 자생적인 인간으로 육성시키는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생겨나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게. 근데 이게 바로 영성이 아닌가. 이미 우리 전인교육은 이런 영성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잘못 저희가 지도가 되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AI 시대의 이 핵심 역량인 영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 영성이 좀 중요한지에 네. 대한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 다음으로 이제 막 온 게 바로 이 영성 시대 전에 지금 AI 시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AI 시대가 지나면은 이제 영성 시대가 온다라고 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제 이 AI 시대 다음으로 영성 시대가 오는가?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대는 AI가 이제 인간을 초월하는 의식. 야, 이게 이제 네. 어느 정도냐면, 네. 어저께 혹시나 이제 그 여러분들 중에 소프트뱅크, 네. 손정희, 네. 그분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네.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AGI 네. 다음으로 ASI 시대를 얘기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ASI 시대가 보통 인간을 초월하는 지능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네. 그냥 인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1000배, 10,000배 네. 이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손정희 씨가 얘기를 해요. 네. 굉장한 얘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러한 시대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AI 시대가 오면서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 AI가 되는 이유는 네. 그것은 정보화 시대는 AI가 이끌지만은 이제 의미의 시대, 그러니까 이제 영성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AI 시대 다음이 의미의 시대입니다. 네. 의미의 시대는 영성이 이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말씀처럼 진짜 이제 인간의 두뇌보다 10,000배, 10,000배가 더 앞서가는 ASI 시대도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인교육이 자생적인 인간을 만든다. 사실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남이 뭔가 나한테 관여하지 않고 자생한다는 건 바로 이거 자체가 합일된 영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적인 능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또 실제의 삶과 일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까요? 결국 이제 AI 시대는 우리가 이제 기술의 경쟁이 아니라 의식의 경쟁입니다. 네. 이 AI 시대는. 왜냐하면 기술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AI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네. 것들을. 네. 그렇지만 인간은 이제 기술의 경쟁을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단 하나, 의식만큼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경쟁이 되는 것인데, 이걸 다시 영성은 잘못하면 우리가 현실 도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현실 도피가 아니고 네. 실제 삶의 역량입니다, 이제. 네. 영성이라는 자체가.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이 의식이라는 것이 영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가 감정 조절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이 안정이 됩니다. 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이 감정 조절이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앞으로의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종교에는 이걸 분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다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옳게 제대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에서 공감력과 소통 이런 능력이 올라가요. 네. 공감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네. 왜냐하면 공감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떤 생각이 옳다 그러다의 그분이 아니라 있는 현상 그대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이것은 굉장히 공감력이 높아지고 소통도 내가 옳아, 내 생각이 네. 옳아 이것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소통이 잘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소통이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욕심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래서 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하고 네.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직관적 통찰이 굉장히 장려된 거죠. 네. 통찰력. 우리가 이제 자각한다 그랬잖아요. 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높은 사람은 밖을 바라보는 것도 통찰력이 높게 돼 있어요. 네. 통찰력이 굉장히 강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다면은 이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아주 크게 향상이 되는 겁니다. 네.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저 같은 네. 경우도 행복 지수가 98점입니다. 그냥 만족도가 98점이나 나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은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인간만의 고유 능력이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의식 상태고 네. 이것이 원래 신으로부터 시작된 영의 성품이에요. 네. 그게 영성이라는 겁니다. 아, 예. 네. 그런 능력으로 이제 삶에 좀 적용이 되고 네,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AI 시대. 그렇죠. 지금 AI 시대이면서 인공공진화 시대라고 한 것도 네, 결국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잘 협력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지식이라는 부분들을 AI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의 어떤 깊이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또 말씀처럼 유교적으로 보면 이 사단, 네, 그 십이지심이 필요하다. 옳고 그른 거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영성의 능력이 AI 시대에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렇지. 만들어진 걸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덕을 그런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야,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십이지심이라는 선택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요. 직관적인 통찰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도 양자역학에서 얘기하는 비국소성, 척 보면 아는, 뭔가 얼통하는, 뭔가 하나로 통하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성의 능력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어떤 능력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는 AI 시대에 더 우리가 발휘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AI가 맡아서 하고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는 의식의 상승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도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요, 혹시 AI 시대에 영성을 키우기 위해 개인이 그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AI 시대에는 AI 시대의 경쟁력은 뇌가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의식 속도가 아니면 뇌가 아니라 의식 속도보다도 의식의 깊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뇌를 써서 사는 시대가 아니고 의식의 깊이가 있나 없나 이것이 영성을 키우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영성을 키우냐 네. 이거죠. 그것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의 첫 단계가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네. 자기에 대한 인식이 깊다는 거죠. 네. 깊어.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깊어야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불필요한 감정 반응이 줄고 훨씬 이게 선택이 훨씬 명확해지는데 그것은 이제 내면의 정화, 감정 치유, 그러니까 내면 정화가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내가 이제 뭔가가 명확하게 보이기 위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면 네. 내 안에 여러 가지 형성되어 있는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것이 내면의 어떤 정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감정에 대한 치유가 이렇게 필요해요. 상처난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영성으로 가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감정 치유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가벼운 에너지로 이렇게 변환이 돼야 돼요. 전환 자체가. 그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요즘 사람들 뭐 많이 명상, 호흡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명상이나 호흡을 통해서 이걸 하는 목적은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의식 자체가 깨어있다는 것이죠. 맑은 상태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수많은 일단 잡다한 번뇌들이 많잖아요. 네. 그 번뇌들이 없는 상태에서의 그 깨어남, 이 상태가 유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개인이 어쨌든 깨어나야 된다. 그래서 또 존재를 또 알아차리고 자기 인식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AI 시대 개인이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런 의식에 불을 켤 수가 있는데 지금 자아가 어쩌면 나를 대표하지도 않는 자아를 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존재를 찾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자아에서 자아를 벗어난다. 자아를 통과하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를 알 때 그 다음 단계의 의식의 불을 우리가 켤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AI가 인간을 대신하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인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네. 인간의 가장 높은 의식의 단계는 무엇인가? 네. 그러면 그게 답의 영성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한 부분은 이제는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삶에 대한 도피가 아니고 실제 이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역량이다. 이렇게 네. 아주 실제적으로 제대로 느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역량은 영성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저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영장은 이런 신묘하고 영묘한 어떤 힘을 가진 우두머리다. 이미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의식의 깊이에 대한 의식이 깊고 의식만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인간과 차별화된 인간과 다른 점이라면 이게 바로 의식에 불을 켤 수 있다는 건데요. 의식의 깊이를 말을 한다면 이 의식의 깊이를 뒤집어 보면 높다이기도 합니다. 의식이 높아질 때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이 아닐까. 넓고 큰 마음으로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그런 의식의 깊이는 의식의 높이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바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내가 누구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자아, 우리가 자아에서 기억의 어떤 생각들, 경험의 생각들, 사고의 생각, 반응에 대한 패턴들을 우리가 자아라고 하는데 이 자아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 내 존재는 파동적인 존재이거든요. 이렇게 파동적인 존재, 항상 흐르고 있는 이런 존재가 결국은 깨어날 때 이런 의식에 관찰자의 불을 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